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저는 이제 연금 전문가인데, 연금 전문가의 연금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금 며칠 동안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도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용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생각으로는 잘못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퇴직연금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DB형, DC형, IRP 다 영문으로 표시된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에서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연금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연금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추가 납입을 개인이 납입을 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매입할 농지가 매입한 후에 2년 후가 된다면 농지연금에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또는 사전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자본이 정말 없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연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있는데 퇴직연금 안에서 DB형과 DC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개인연금은 연금 보험도 있고 연금 저축도 있고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그냥 개인이 준비하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 그 회사와 내가 같이 준비를 해가는 그런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퇴직연금과 이 개인형 IRP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DB형, DC형, IRP 이런 용어들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연령대별로 어떤 연금을 준비할 수 있고 이 준비만 잘 마친다면 나에게 평생 동안 얼마 정도의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55세부터 시작을 하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물론 미리 준비한 사람도 있겠고 준비를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렵게 열심히 모아놓은 이 연금을 그러니까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미국 사람들처럼 운용하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연금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401k라는 연금 제도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다른 이런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처럼 운영한다면 나의 퇴직금이 마르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굉장히 높은 금액을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 ETF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을 10년 단위로 많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2억이라면은 2억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200만 원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그러니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들의 평균 액수가 약 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주식으로 운영을 해야만 원금이 마르지 않으면서 200만 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수익률이 낮은 DB형 또는 뭐 원리금 보장형이라고도 하는데 그 형태로만 운용을 한다면 이 2억이라는 그 큰 금액은 몇 년 안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꼭 이런 수익률 관점에서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지연금은 60세부터 시작하고 평생 300만 원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합쳐도 200만 원의 개인연금 플러스 퇴직연금이 있고 농지연금이 잘 준비가 돼서 월 300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만 해도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월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해도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저의 노후연금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월 100 받을 수 있다면 이것만 해도 월 6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노후 준비는 사실 끝났죠. 그리고 만약에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잘 갖추고 농지를 잘 보유하고 이렇게 있다면 농지 이양 은퇴 직불이라는 또 그 농업인이 은퇴했을 때 직불금을 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면은 이 평생 월 600만 원에 플러스 알파로 더 받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연금도 있지만 저는 일단 주택연금은 제외를 했습니다. 당연히 경매로 활용을 해서 그 좀 싸게 그 주택을 사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좋겠지만 내가 살고 싶은 곳은 뭐 그 경매로 나오는 그런 위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택연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곳들로 한번 채워봤을 때도 월 60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얼마만큼 여기서 농지연금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퇴직연금과 IRP, 그 다음에 DB형과 DC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자료가 있어서 이거 그대로 설명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과 옛날에 퇴직금이었습니다. 지금은 퇴직연금 제도로 일단은 좀 바뀌었는데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냥 DB, DC, IRP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DB는 확정급여형이라 그래서 거의 내가 퇴직금이 이제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퇴직금이 연 얼마씩 또는 내가 20년을 만약에 근로를 했다면 20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받는 거고 그거를 운영 자체는 굉장히 수익률이 낮지만 안정적인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없지만 확정적으로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퇴직금을 내가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받아가면서 그 부분을 그 퇴직금으로 내가 스스로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DC형으로 가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DB형에 머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부자가 나올 수도 없고 내가 어렵게 모아놓은 연금은 몇 년 안에 고갈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사실은 확정기여형과 비슷한데 이 위에 있는 두 개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DBDC는 회사를 다닌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퇴직연금을 미리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을 준비하는 게 IR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바로 DB형과 DB형은 사용자가 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DC형과 IRP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은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없는 확정급여형 DB형을 선택하고 있고 그 이유가 이게 안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낮은 게 안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률은 높은 게 안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그 기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RP와 DBDC형의 차이는 뭐냐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의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게 DBDC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DBD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다면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회사가 아니어도 소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게 IR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봤고요. 결국에는 그 회사를 다닌다면은 기본적으로 DBDC형으로 이렇게 퇴직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능하면은 DB를 버리고 DC형으로 옮겨가면서 매년 12월 달에 주어지는 퇴직금을 잘 주식 형태로 잘 운영을 해서 수익률을 크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일정 금액이 소득이 있다면 개인형 IRP를 꼭 준비를 하셔서 세금 혜택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DC형 또는 IRP로만 나의 퇴직금을 운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렇게 DC형인 IRP로 운영을 하고 미국 주식 중심으로 운영한 사람들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습니다. 제 주위에도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뭐 2, 3년 전에 시작을 했던 이 연금 계좌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너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연금 계좌에 있는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하는 거였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나의 인생을, 나의 노후를 바꿔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잘 골라야 되겠지만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농지연금을 같이 한다면은 노후 준비는 끝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